일부, 우리 동네에 그런 가게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조용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해요. 아마 여러분 동네에도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그런 가게 하나쯤은 떠오르실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그랬어요. 명자 분식이라는 아주 작은 분식집이 있었죠. 간판은 낡고 메뉴는 단출했지만 라면 하나에도 정이 느껴지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명자 아주머니는 늘 같은 앞치마를 입고 라면은 진하게 끓여줄까? 하고 웃으며 물어봐 주셨죠. 중고등학생 단골이 많았는데 누가 어느 학교 몇 학년인지 심지어 중간고사 끝났는지도 다 아셨어요. 그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쉼터이자 정이 오가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오늘은 휴무인가?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게 철문에 작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글귀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가게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그 골목이 갑자기 너무 낯설고 서운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주제가 바로 왜 한국에서 자영업이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뉴스에서는 자영업 폐업률이 어쩌고 임대료가 어쩌고 말하지만 그 숫자 안에는 명자 분식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의 실패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들에게 버티는 법만 가르쳤지 지켜주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분식집도 옷가게도 빵집도 그 안엔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공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는 어쩌면 너무 무심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명자 분식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왜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이 버티는 싸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2부,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 걸까? 한국은 자영업자의 나라다.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은 치킨집을 차린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씁쓸한 표현이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약 22%가 자영업자라고 해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은 6.6%, 일본은 9.6%.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사람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이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먹고 살고 있을까요? 자영업이 많은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50대 중반에 퇴직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나이에 다시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럼 어디로 가냐고요? 결국 퇴직금 털어서 자영업 시작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취업난은 매년 심해지고 대기업은 몇 명만 뽑고 중소기업은 연봉도 낮고 워라밸도 기대할 수 없죠. 그럼 그래도 내가 사장이지 하면서 창업, 특히 자영업 창업에 눈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자영업 진입장벽은 낮지만 경쟁은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옷가게처럼 특별한 자격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많아요. 유튜브 보면 무자본 창업 콘텐츠도 넘쳐나고요. 하지만 진입이 쉬운 만큼 경쟁도 심각하죠. 그리고 요즘은 내 가게 하나 열면 끝이 아니에요.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리뷰 마케팅까지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쯤 되면 창업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되는 겁니다. 3부, 장사는 내가 하는데 돈은 건물주가 벌어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립니다. 당신 가게 요즘 사람 많더라? 그럼 이제 월세 조금 더 받을게요. 이 말 한마디로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가치가 무너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한국 자영업 현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이유예요. 소상공인이 한 골목을 살려놓으면 그 상권의 가치를 키운 건 그들이었는데 정작 이익은 건물주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가져갑니다. 결국 원조 가게는 쫓겨나고 그 자리에 유명 체인점이 들어서요. 게다가 장사가 안 되는 기간에도 월세는 빠짐없이 나가야 해요. 휴가요? 없어요. 가게 문 닫는 날 이꼬르 적자입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하루 쉬면 수입이 영원이 되는 구조. 그런데도 건보료는 직장인보다 더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꼭 나오는 질문 있죠? 자영업은 원래 그런 거 아냐? 그래도 자영업하면 자유롭잖아. 정말 그럴까요? 사실상 하루 12시간 넘게 가게에 묶여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자영업자는 사회적 보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다는 거. 직장인은 실직하면 실업급여, 아프면 병가, 출산하면 육아휴직까지 받지만 자영업자는요? 가게가 망하면 그냥 끝입니다. 보호도 없고 위로도 없어요. 프랜차이즈는 초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계속 본사에 내야 해요. 본사 방침 하나 바뀌면 가게 사장님은 아무런 힘도 없이 끌려가야 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개인 자영업이든 프랜차이즈든 지금의 시스템 안에선 사장님이 가장 힘든 위치인 거죠. 사부 다 같이 살아남는 길은 없을까? 명자 분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많은 가게 앞에 붙은 폐업 안내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오랫동안 그럴 수도 있는 일로 받아들여온 건 아닐까요? 이젠 바뀌어야 해요. 1.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고 계약 갱신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자영업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시민 개개인의 가치 소비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명자 분식 아주머니가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사회. 오늘도 수고한 사장님이 내일은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사회. 우리는 그걸 이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연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네에도 다시 문 열 수 있는 가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게엔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머물기를요. 고맙습니다.